안녕하세요. 100억 부자 챌린지의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다마고치들의 투자 지역들 중 지방 비규제 지역에 대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제가 어떤 지역을 선택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그 지역을 선택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다마고치들의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불인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정한 비규제 지역은 바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그 시골까지 가라고? 네, 투자금 적으면 시골 가셔야죠. 지방 소도시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강원도를 투자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중에서도 원주와 춘천을 선택했고요. 일단 강원도는 딱 세 곳만 보면 됩니다. 원주, 춘천, 강릉. 제가 이 원주와 춘천을 선택한 이유는 인구수 기준으로 원주랑 춘천이 가장 인구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강원도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강원도를 보기 전에 제가 평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택을 왜 또 얘기를 꺼내냐 하면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평택이 앞으로 공급이 많은데 지금 들어가는 게 리스크 아니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보시면 평택은 아직 공급이 좀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죠. 그런데 2019년 말부터 20년을 기점으로 쭉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공급량이 엄청 많았는데 매매가는 쭉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수요량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요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급이 많지만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량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분양입니다. 보시면 일단 미분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분양은 분양되고 남은 물량, 즉 악성 재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거고 미분양이 없다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하겠죠. 평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때 미분양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요때 또 굉장히 많았죠. 2019년인데 그런데 2019년부터 미분양이 점점 소진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정확히 반등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많지만 미분양이 급감하는 것을 보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미분양을 꼭 같이 봐야만 합니다. 자, 앞으로 평택의 물량을 보면 공급 물량이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분양은 굉장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평택의 공급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평택은 이쯤 하고요. 처음에 말했던 강원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강원도 가격은 지금 생각보다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쭉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강원도가 2018년부터 이렇게 쭉 우하향하다가 2020년부터 반등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쯤에서 쭉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어떤가요? 그때부터 쭉 이 하락하는 타이밍에 정확히 공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방 소도시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이 이 공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미분양입니다. 보시면 이 공급이 많은 순간에 정확히 미분양이 절정을 찍고 이 공급이 확 줄어들면서 미분양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이 줄어들면서 미분양이 급감하는 것을 보면 바로 투자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앞으로 강원도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수요량보다도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가 시간이 갈수록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미분양도 급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강원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벌써 좀 상승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전고점이 558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20년 11월 부터 이제 막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정확히 한 1년 정도 된 거죠. 전고점 돌파한 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에서도 제가 원주와 춘천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원주와 춘천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원주, 춘천. 원주와 춘천의 공급 그래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어떤가요? 미분양이 제로입니다. 굉장히 원주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공급이 폭탄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지나고 쭉 소강 상태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도 한번 보겠습니다. 춘천은 아직까지 공급 물량이 조금 있는 상태고 보시면 굉장히 2023년에는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공급이 계속 부족하고 미분양도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춘천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강원도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 바로 서울 접근성입니다. 강원도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만큼이 강원도인데 경기도에 굉장히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선택한 원주. 자, 원주와 춘천을 보시면 여기가 원주, 여기가 춘천인데 굉장히 경기도와 가깝게 붙어있죠? 실제로 제가 차를 타고 이 원주를 가봤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만에 갔거든요, 정말. 근데 차가 막히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가까워서 놀랐고요. 특히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춘선이 있는데요. 이 경춘선을 타고 이렇게 쭉 가면 서울 청량리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노선도로 한번 보시면 여기 경춘선이 있죠? 여기가 춘천이고 이렇게 쭉 청량리까지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됐고요. 사실 제가 지방에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강원도에도 관심이 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경남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경남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자, 굉장히 서울과 멀죠? 대한민국의 끝과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저는 가도 상관이 없는데 다마고치 사모님과 사오님은 아무래도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가자고 하면 갈까 싶기도 하고, 이게 한 번 가서 끝이 아니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할 수도 있는데 3시 시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좀 좋은 지역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원도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를 선택한 3번째 이유, 바로 지역 호재입니다. 일단 원주부터, 원주의 호재는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강원도에서 원주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평당가 순이고요. 자, 우선 가격을 높은 순으로 한번 보시면 지정면, 방곡동, 그리고 무실동 이렇게 있죠. 여기서 원주의 무실동은 원주 구도심 내에서 가장 비싼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지정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만 사람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 원주의 기업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곡동은 여기가 바로 원주의 혁신도시입니다. 원주의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업도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일단 이런 자료들은 전부 이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기업도시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첨단 의료, 연구, 제약, 건강, 바이오, 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시킨다는 건데요. 이렇게 지방에 이런 기업도시든 혁신도시든 이거를 만든 이유는 서울 경기권에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런 인구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공공기관을 내려보내서 지역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지죠.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여기 공원이 있고 이쪽에는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시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원주 기업도시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사람들이 사는 부분이고, 여기 이 연구시설, 이 보라 색깔 부분이 연구시설과 기업들이고, 이런 부분이 상가들인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개발 컨셉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냥 한 번씩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기업도시의 핵심은 결국 저는 이 기업들의 입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얼마나 입주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분양 정보도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주거용지는 다 분양이 완료됐고, 여기 분양 완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더라고요. 산업용지를 보시면 분홍 색깔이 분양 완료고 보라 색깔이 분양 중인데, 이 보라 색깔 빼고 분양은 다 되어 있죠. 분양은 솔직히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업들의 입주율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정보들은 현장에서 이제 임장을 돌면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이고요. 기업도시가 대충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혁신도시는 보시면 딱 봐도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관광공사, 광물자원공사, 딱 봐도 공기업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어지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중에서도 좀 수준 높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차원에서만 본다면 기업도시보다는 혁신도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보시면 여기 혁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지역별 혁신도시라는 걸 보시면 강원도 외에도 지역별로 이렇게 혁신도시가 다 있거든요. 부산 혁신도시, 대구 혁신도시, 광주, 전남 혁신도시, 울산 혁신도시, 그리고 여기 강원 혁신도시도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기관들이 이전됐는지 다 잘 나와 있고, 사업 개요나 추진 경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혁신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쭉 다 훑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주 호재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바로 이 경강선입니다. 보시면 여주에 경강선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여주에 있는 이 경강선을 원주까지 잇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다른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여주에 있는 이 경강선을 서원주까지 잇겠다는 건데 이걸 원주에서 인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고 이거를 이 강릉까지 이어가지고 인천에서 강릉까지 1시간 50분 이게 1시간 50분? 자료마다 다 다른데 어디서는 뭐 2시간 30분이라고 어디서는 2시간이라고 또 여기는 1시간 50분이라고 적혀있는 아무튼 여기 서원주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공기업들이 많이 있는 혁신도시고 여기가 기업도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타고 오면 여기 서원주역이 있습니다. 이 서원주역은 이미 KTX가 지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게 서울 청량리까지 40분 정도면 가더라고요. KTX를 타고. 여기에 경강선까지 오게 된다면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이 여주시에 이 여주역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 있거든요. 이 경강선이 보시면 판교까지 갑니다. 판교까지 가게 되는데 판교에서 더 인천까지 있겠다는 거죠. 이 여주의 이 경강선을 이어서 서원주까지. 그러면 서원주에서 판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서울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주는 이만하면 된 것 같고 그럼 이제 춘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고요. 춘천은 딱 이렇게 춘천역을 근처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춘천을 평당가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자, 평당가 순으로 저는 온이동, 태계동, 소양로, 이가 이렇게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춘천의 호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하중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바로 이 레고랜드가 들어오는데요. 이 레고랜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무위키에서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지게 자, 관광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업인데 결국에는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고랜드가 지어진다면 왜 도대체 이게 집값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레고랜드가 지어진다면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집값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또 여기 있죠.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여기가 원래 미군기지였는데 여기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서 살기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시민공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에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확실히 살기 좋아지겠죠? 또 춘천에는 어떤 호재들이 있냐? 여기 태계 제20 농공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개발시켜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지도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태계 농공단지라고 있는데 여기 이만큼을 개발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호재긴 한데 엄청 막 큰 호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춘천은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개발이 되면 당연히 살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춘천에는 크고 작은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호재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이 지역을 어느 정도 관심 있어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 지역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 집값이 올라가려면 투자자들이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거주자들이 매수를 해도 가격이 오르긴 합니다만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실거주자들의 진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의 격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들이 현재 어느 지역에 진입하고 있는지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실 사이트에 가면은 여기 갭 투자 증가 지역과 외지인 투자 증가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갭 투자 증가 지역을 보시면 자 여기에 최근 1년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갭 투자 매매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경남이 1위네요. 그리고 2위가 무려 평택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가 여기 6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로 보시면 경남, 경기 평택, 강원 원주 이렇게 세 군데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로 보시면 원주가 2위까지 올라왔죠. 보시면 6위 3위, 2위 점점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11월을 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10월을 보시면 경남 김해가 1위, 충남 아산이 2위 3위가 강원 원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외지인 투자 증가 지역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국으로 보시면 경남 거제가 1위, 강원 원주가 2위, 경남 김해가 3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원주도 관심이 있었지만 경남에 관심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1위와 3위가 경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이 왜 경남에 관심이 많을까? 이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서울 거주자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갔냐라는 겁니다. 최근 1년 동안 보시면 이렇게 지역들만 쫙 훑어봐도 일단 다 경기죠. 그리고 평택이 8위. 근데 이게 서울 거주자란 말이죠. 지금 서울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밀려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딱 봐도 뭔가 호재가 많은 지역들 위주로 이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의외로 강원 원주시가 12위입니다. 그리고 6개월로 보시면 9위 그리고 3개월 보시면 6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3위까지 올라왔죠. 다 보시면 여기 경기 사이에 당당히 강원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가 서울 사람들이 사랑하는 투자 지역 중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강원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강원도를 선택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1. 수요는 늘고 있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2. 서울 접근성 3. 크고 작은 호재들 4. 투자자들의 관심 지역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강원도를 공부하면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자리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지표들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를 선정했고요. 이 영상을 찍는 11월 시점에서는 솔직히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타이밍적으로 강원도보다도 더 좋은 지방 소도시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마고치들의 투자 지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는 지방 소도시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지방은 투자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 원주나 춘천 외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자본이 적다면 서울 수도권만 노릴 것이 아니라 지방도 꼭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다마고치들의 생생한 임장 현장이 공개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